엄마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엄마에게 당혹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달라져 있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 조금은 마음에 편하지 않은 감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도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어찌 보면 당황하고 어찌 보면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외출을 하고자 했을 때에 좋은 목적, 외출을 통하여서 얻고자 했던 유익함들이 조금은 상황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다음번에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주저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일과 시간 가운데에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홀로 아이와 일과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 엄마는 오롯이 돌봄자로서 그리고 이 하루를 지내는 자기 스스로의 에너지에 고갈되는 것들을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두 가지 몫을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정서적으로 불편함들이 생기죠. 몸은 지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아이와 좋은 시간을 함께 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것도 생기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외출에 성공을 하면 밖에서는 또 어떨까요? 처음에는 다행스럽습니다. 드디어 밖에 나왔구나. 외출에 성공을 하였다. 그런데 바깥 상황에서 또 만나는 일들은 예기치 못한 일들도 생겨나게 또 마련이죠. 길을 나서는 과정 가운데 교통편이나 또 도보의 환경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컨디션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고요. 날씨나 또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수들이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쉽지 않은 외출을 상황 위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경험이 많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아온 이후 엄마는 많은 수고로움에 이렇게 스스로 뭔가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마련이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알미 조금 더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이해하면 계획을 할 때 엄마가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또 변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아이가 나와 다른 존재이고 감정,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엄마가 예상했던 밖의 상황들로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유 있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와 하루를 지내는 데 있어서 또 한 번의 외출을 할 때에 준비물과 같은 것은 엄마의 자기 이해와 아이에 대한 넓은 여유가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30년을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장녀로 태어났어요. 가정에서의 위계로 보면 책임감이 강한 그러한 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의 먹는 것, 건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요. 덕분에 저는 건강한 체질로 건강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필요한 의복들, 그런 부분들도 예쁜 것들로 정성스럽게 잘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의 의사결정을 많이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나서서 뭔가 본을 보이면서 하는 일들, 그리고 책임감 있게 다수를 위해서 선두에서 하는 일들을 곧잘 해내고 또 그런 일들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저의 이면에는 제 단점 혹은 저에게 부족한 점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주셨던 좋은 선물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 효, 이런 부분들이 덕목으로서 앞섰기 때문에 저는 장녀로서, 충실한 딸로서 이렇게 있어 왔었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제가 양육자가 된 시점에서는 뭔가 제 안에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제가 접하면서 자랐던 조금은 부족한, 그리고 저답지 않은, 저와는 조금 다른 어떤 가치들도 분명히 영향이 제 안에 생겼었다라는 것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24시간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거나 오롯이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되기 전에 반드시 엄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마미의 심리상담 워크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자 책을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컨텐츠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엄마가 자기 자신에 대한 30년 정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관점에서 내가 지내왔던 시간들을 한번 재평가해보는 것은 건강한 엄마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을 재해석하여서 한번 정립해 놓은 이후에 나의 부모로서의 자리, 내가 추구하는 양육자로서의 모습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와 엄마는 다른 존재이라서 서로 간의 어떤 코드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엄마가 이러한 작업을 해봄으로써 아이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둘 수 있고 또 아이에 대하여서 이해의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표현을 다 해내지는 않더라도 엄마의 모습에 영향은 분명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자신을 돌보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실행을 해나가는 것은 아이에게도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을 하는 시간으로 육아기를 설정해 둔다면 엄마도 이 시간이 결코 전적인 희생이나 헌신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이 육아기 동안에 엄마도 한 세대를 더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엄마의 30년 전의 나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노트를 꺼내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30년 전의 나, 영아기, 유아기, 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가 될 때까지 주요하게 기억나는 어떤 이슈들이 있다면 한번 테마를 정해서 나열해보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누구와 등장을 했는지, 나의 감정은 어땠고 내 기억 속에 있는 정보들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통합적으로 나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한번 쭉 적어보신 다음에요.
불필요한 것은 소거하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여전히 간직하고 싶거나 혹은 지금 발견했는데 참 소중한 가치구나, 나다운 모습이고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녀가고 싶은 그러한 가치들이 있다면 한번 잘 표시하여서 다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도 나는 아이의 성장기에 나 자신의 성장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잠시 활용하셔서 내가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가치들 가운데 성장하고 있구나 지향점을 삼아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에너지가 다시 생겨나고 그리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이것이 누적되어가는 가치로 축적되는 그러한 성장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의 30년 전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불편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지속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이어나가시는 시도를 해보시면 이 시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며 애쓰시는 어머니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행복해지셨다면 마음의 음은 또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